물의 위치를 갖다 찾게 됩니다. 아무렇게나 잡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눈에 라이다가 스캔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스캔하고 했습니다. 예, 위아래로 이렇게 예, 위아래로 돌리고 해서 이 프레임의 위치를 다 인지를 합니다. 인식을 한 다음에 인식된 방향에 따라 손이 이제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손이 인식이 되면 예, 그 프레임을 잡으러 손이 가죠. 아, 저곳을 네. 잡아야 내가 안전하겠다라고 그렇죠. 판단한 거죠. 잡은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위치까지 제일 좋은 위치를 잡고 굉장히 측정이 정확하죠. 굉장히 정확히 그 다음에 이제 몸을 비틀어서 몸에 힘을 뺍니다. 다리를 모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려운 작업이 있는데 네. 팔에 힘을 빼고 중력과 마찰력의 몸을 맡깁니다. 아, 미끄러 살짝 떨어져요. 미끄러지는 거죠. 미끄러지게. 저것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로봇한테는. 그리고 저 충격도 모두 흡수해야 되는 그럼요. 거잖아요. 충격도 흡수하고 몸이 마찰에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팔이 부러져요. 저 이 실험을 하면서 거의 손가락 10번 정도를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되고 나면 손을 하나씩 놓는데 중심이 완전히 잡혔다고 생각할 때 손을 놔요. 너무 일찍 놓으면 쓰러지겠죠. 그래서 그렇죠. 한 손을 측정을 합니다. 힘을 측정을 하고 발 앞으로 약간 목에 이동한 다음에 그다음에 먼저 아마 왼손을 놓을 겁니다. 왼손에 힘이 완전히 제거됐다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조종하는 게 아니라 다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스스로 모두 예, 이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파악하고 거죠. 있어. 손을 놓죠. 손을 놔도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저 손에 힘이 안 걸리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왼손을 놓으면 완전히 차에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왼손 놓기 전에도 몸의 중심을 완전히 잡고 이제 완전히 저 손을 놔도 된다라는 확신이 들 때 이제 그걸 놓게 되죠. 지금 이제 제가 시간을 약간 재봤는데 2분 조금 남았거든요. 예, 이제 내릴 때부터 2분 30초, 두 손이 분리된다까지 한 2분 30초 걸려 손을 놨습니다. 네. 이제 안전하게 분리가 됐죠. 예, 전혀 로봇에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는 무게 중심이 완전히 발로 이동됐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포인트로 하면 2점을 획득한 겁니다. 운전해서 잘 왔고 예. 차에서 내렸기 때문에 2점을 획득한 거고요. 이제 차에서 거리를 좀 떨어집니다. 너무 가까우면 자, 카메라 좀 잡아주실래요? 다시 전신 한번. 예, 여기서 이제 트랜스폼을 하죠. 여기서 이제 좀 몇 걸음 정도 너무 가까우니까 차에서 또 거리를 좀 띄우고요. 띄운 다음에 트랜스폼을 하는데 미국 현지에서는 이제 트랜스폼 하는 과정을 이분들이 처음 봤어요. 처음 봐갖고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에서 온 로봇이 큰 절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마치 절을 하는 것 같네요. 큰 절하는 것 예. 같죠. 그래서 거기서는 큰 절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자세를 바꿔서 예. 박형으로 바꾼 겁니다. 이거를 다음날 미국 신문에 트랜스포머가 모든 세계 로봇을 제압했다 이런 제목으로 났는데 이 변신을 한 겁니다. 네, 실제 이제 재난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동하기 위한 또 변신을 그렇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거리를 이동하거나 예. 우주를 이동할 때는 훨씬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을 열어야 되는데 네. 이 로봇은 문의 위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퍼레이터가 뭐를 가르쳐 주냐면 이것은 문이다, 이것은 문고리다 딱 거기까지 가르쳐 줍니다. 네. 거기까지 가르쳐 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은 로봇 스스로가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또 이제 자기가 센터 위치를 잡죠. 문의 손잡이를 또 찾고 있는 거죠. 문의 정 가운데로 자기 이동을 합니다. 이것도 다 스스로 하는 겁니다. 아, 대단하네요. 네, 다 스스로 하고 여기 다 스캔을 한 게 보입니다. 저 보면 위에 머리 위에 까만 게 까딱한 게 보이는데 그것이 라이다로 주변을 스캔하는 정도입니다. 스캔이 끝나고 이제 문손잡이가 인지가 되면 저 가만히 있는 시간은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그 법칙에 의해서 그 전파 속도를 갖다가 느리게 했습니다.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한번 수신하고 데이터를 받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잡은 다음에 푸는데 저 잡을 때도 잡나 보기 위해서 손에 있는 힘 센서가 있습니다. 힘 센서를 통해서 문이 제대로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만일 잡히지 않은 상태로 밀면 로봇이 뒤로 나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 로봇 손의 손가락이 관절이 굉장히 유연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과를 했는데 자, 통과하면서 다시 문의 중심으로 왔나 다시 자세를 또 확인하죠. 예. 문제가 없어 문 들어옵니다. 자, 문 닫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금 한 손으로 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재난 현장 안쪽으로 진입을 한 거죠. 여기서 이제 3포인트를 좀 딴 겁니다. 1분 추가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밸브를 돌려야 되는데 이 밸브를 이식하기 위해서 먼저 갈 길을 먼저 위에 확보를 합니다. 지금 현재 저 밸브는 가스가 누출이 되고 있다는 상황을 가정한 예, 거고요. 그런 걸 가정한 겁니다. 저 스캔을 하죠. 스캔해서 주변 환경을 다시 인지합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밸브가 인식이 되면 밸브를 향해서 달려가죠. 네. 그럼 이 밸브하고의 거리 이런 것들도 모두 계산을 해야겠네요. 전부 다 라이다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지 않아요. 로봇은 예.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저게 리브가 몇 개인지 크기가 얼마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스스로 그걸 찾아서 이제 이걸 합니다. 아, 또 이제 다시 네, 그래서 변신을 일어나서 할 모양인데. 이 높이가 높다라고 판단을 예, 한 거죠. 그렇죠. 아니 저쪽 좀 잡고 있어.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게 이동성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예. 높낮이에 따라서 분명 더 높은 곳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는 또 판단하고 스스로 일어나고. 그렇죠. 대단하다. 지금도 몸을 높여서 할 수 있는데 예. 아마 걸어 서서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걷는 모습을 좀 아,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자리를 옆으로 자기가 옮깁니다. 자기가 지금 판단할 때 네. 옆으로 자리를 확 옮기는데 아마 오퍼레이터들이 이게 쓰러지다고 잘못 본 것 같아요. 사실 자기가 스스로 한 거였는데. 네. 왜냐하면 로봇이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움직이니까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로봇이 스스로 판단해서 자리를 잡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의 휴보의 몸값이 이미 우승을 한 로봇이기 때문에 상당하죠.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마 이제 예. 조금 자세를 틀어서 더 정확한 위치로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가스가 누출이 된 밸브를 다시 잠그는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로봇을 보면 사람이 한번 뛰어들어가서 1분이면 할 것 같은데 이 로봇은 차에서 내리는데도 한 3분 걸리고 문 여는데도 한 2분 또 저기서 저 문 돌리면 될 것 같아서 한 5분씩 쳐다보고 있는데 갑갑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방사능으로 꽉 차 있고 예. 사람이 들어가면 절대로 못 들어가는 곳에 이렇게라도 해서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거죠. 굉장한 거죠. 예, 지금 밸브를 찾아서 밸브에 손가락을 집어넣습니다. 아, 저런 형태로 저 돌리는군요. 꽉 잡을 수도 있고 크기에 따라서 조그만 거는 두 손으로 잡고 더 큰 거는 꽉 두 손으로 잡고 지금 조 사이즈는 저렇게 잡고 지금 여러 가지 프레임이 있는데 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예. 이렇게 잡습니다. 이 형태에 잡아서 내가 밸브를 잠글 수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한 거죠. 그렇죠. 이 사이즈는 이렇게 잡아야 되고 종류에 따라서 네. 그다음에 다 잡힌 것도 이제 힘을 감지해서 끝을 예. 알게 되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다 밸브를 안전하게 잠갔다라고 그렇죠. 판단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다음 재난 현장으로 또다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걸 모두 계산을 하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는 휴머노이드형 로봇은 무게가 80kg의 이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걸을 때 균형을 잡는 것 또한 굉장히 기술력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또 놀라웠던 건 휴머노이드의 로봇은 많이 봤지만 휴머노이드형에서 이동을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신하는 로봇은 또 처음 봤거든요. 이것도 굉장한 아이디어가 돋보이고 그걸 또 실현해내는 것도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굴러가는 게 간단해 보이지만 아래 보면 옵티컬 플로우 센서라는 게 있어서 자기가 미끄러지는지를 판단하고 어느 정도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몸속에는 자이로 센서가 있어서 미끄러지면 그 방향까지도 감지를 하고 이제 발바닥에서 이제 어떤 지면에 부딪히게 되면 그것도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죠. 지금 아주 드릴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드릴을 스스로 인지해서 드릴 방향까지 다 찾고 스위치까지 스스로 킵니다. 네, 저 그 드루를 스캔하는 것도 보이지만 상상하기 전에는 머리에 라이다 스캔을 통해서 자기가 정확한 세차원 정보는 없습니다. 혹시 저 카메라가 저쪽에 있으면 저 인식하는 걸 볼 수가 있다면 스제 카메라가 네, 잡아줬습니다. 저쪽에 오포인트 룸에 가서 보면 네. 그 영상을 인지한 영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드릴을 잡고 드릴을 통해서 저 벽에 예, 드릴 인지 됐나 보네요. 손을 뻗는 거 보니까 네. 인지가 됐다는 거죠. 손을 잘 뒀나 보죠, 제 위치에. 예, 지금 잘 센터를 잘 잡은 것 같아요. 네. 좀 밀어넣어서 위치를 정확히 잡네요. 손의 관절이 굉장한데요. 네. 이제 이 휴머노이드형 로봇이 드릴을 작동을 스위치 하고, 켜이죠. 예, 작동을 하고, 그다음에 벽체를 향해서 저 벽체 작업, 해체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벽에 구멍을 아마 예. 동그랗게 뚫을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보는 것이 제대로 잡아나 확인한 다음에 이제 손가락을 이제 좀 이따 낄 겁니다. 자, 목표 지역으로 가고요. 다시 또 변신을 한번 더 하죠.
저렇게 해서 벽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구멍의 자세를 바꿔줍니다. 높이를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을 하고요. 다시 스캔을 해서 이제 벽에 구멍을 뚫을 벽을 찾게 되는 거죠. 위치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잡고 잘 조여주고 가요. 벽체에 구멍을 내기 위해서 좋은 위치를 지금 예, 자기가 스스로 잡는 거죠. 스스로 잡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만난 위치를 확인하고. 네. 이 벽 뒤에는 가스가 현재 누출이 되고 있는 배관이라든지 그렇죠. 이 밸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뚫어야만 되는 겁니다. 거리를 조정합니다. 그럼 이 뒤에는 이미 가스가 꽉 차 있겠네요. 뭐 이제 그런 사고 상황. 네, 사람이 해체 작업을 하기에는 사실은 원래는 이제 저 벽을 뚫고 가는 밸브가 있어 네. 여는 건데 이렇게 하면 풀기가 어렵다. 그렇죠. 사실은 그 속에 있는 그 밸브를 여는 겁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이런 일을 직접 하기에는 폭발에 대한 위험도 굉장히 높고요. 그렇죠. 로봇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뚫을 지점을 좀 찾기 위해서. 아마 이제 손가락을 삐다 아마 저 스위치를 킬 것 같아요. 저 밸브를. 아, 신기하네요. 그러면 자기가 소리를 들어요. 소리를 들어서 그만 안 켜지고 계속 여러 번 시도합니다. 아, 소리를 듣고 인식을 하는 거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끊기 위해서 이제 그렇죠. 여러분들 그 트라이얼 때 이 작업하다가 힘을 풀어치워서 그 첫날 일생을 했는데 이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예. 저기에도 눌러서 벽에 닿을 때까지 힘을 유지해서 갑니다. 그냥 뚫는 게 아니라 벽에 힘을 다 느껴갖고 그 힘을 느껴서 그 느낀 방향대로 지금 닦는 겁니다. 이런 모든 힘에 대한 안전 센서가 다 작동을 하는 거죠. 적용되는 거죠. 센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보다 이렇게 수동으로 네, 이 드릴이 벽 뒤에서 잘 보입니다. 이 구멍을 내기 위해서 드릴이 해체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뚫는데 아마 여러분들 저렇게 예쁘게 뚫기 어려울 거예요. 몸은 알겠지만. 사람이 들으면 아무래도 삐뚤삐뚤하겠죠. 현재 이 벽 뒤에는 위험 상황이 존재한다라는 가정하에 이 작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자신의 로봇의 편이 들어갈 만큼의 벽 해체 작업, 구멍 작업을 내고 있는 거죠. 그 상태를 통해서 자신의 로봇을 칼을 집어넣어서 가스 밸브를 다시 잠근다든지 아니면 해체 작업을 한다든지 제2차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들어갔을 땐 또 아무래도 너무 위험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 지금 생각하기는 방향으로 꽉 차서 사람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 지금 이걸 해야지만 이 도시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걸 네. 상상하면서 보시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것이 정말 1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몇 동그랗게 잘라냈는데 로봇의 팔이 힘이 세기 때문에 밀리지 않고 동그랗게 서 깎는 거예요. 그 전체 경기 중에서 이게 동그랗게 깎은 로봇이 저희 로봇밖에 없었을 겁니다. 원이 참 예쁘네요. 좀 있으면 아마 MC 얼굴이 저는 보일 것 같은데 MC 얼굴 한번 상당히 재밌어 보이죠? 아, 예.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험 상황은 제 상황. 아유, MC 얼굴 나왔습니까? 네, 잘 보입니까? 예, 거기 가니까 MC가 있네요. 예. 지금 한번 지금 축하부터 밀어낸 겁니다. 확실하게 떨어지기 위해서. 네, 이렇게 위험 상황에서 제 2차 작업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저 드릴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땅에다 스위치 끄고 내려놔야죠. 아, 스위치를 보고 자기가 다 끄고. 예. 고생했어, 휴고. 수고 많았네. 네, 이렇게 되면 벽 해체 작업까지 하고 이제 다시 드릴을 전원을 오프하고 내려놓고 다음 작업을 출동을 하게 예, 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스스로 껐어요. 껐습니다. 예. 이제 우리 드릴 경기 작업은 때는 다른 로봇은 끄지도 못하고 막 집어던지고 가는 놈들 많아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는 깨끗하게 바닥에 아주 깔끔하게 놔두고 갑니다. 시작이 깔끔했으면 마무리도 깔끔하게. 네.
자신의 할 일을 모두 다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걷는 거로 가는데 이것이 가장 어려운 작업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무사히 건너가야 되는데 아, 지금 이 장애물을 건너가는 장애물 건가요? 넘어갈 때 이 장애물이 지금 평평하지 않고 평평하지 굉장히 않고 경사가 있는데요. 경사가 15도 정도 기울어져 있고요. 예. 높이 높아서 어린애들 좀 걸어가기 어려울 정도인데 이게 80kg 나가는 로봇이 이걸 스스로 측정을 해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층계까지 올라갈 텐데 사실은 경기 갔다 오고 이걸 수십 번을 해갖고 애가 좀 맛이 갔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조금 실수하더라도 우리 저 오퍼레이터들이 아마 좀 도와줄지 모르는데 혹시 기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또 놀라운 게 이렇게 현장에 나오면 사람들도 많고 조명도 있기 때문에 로봇들이 오류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이 몇 명이 있더라도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할 일만 딱 인식하고 넘어가는 모습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저희가 이걸 연습할 때 그런 총무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네. 야외에 나가서 바람 부는 날 아침 저녁에 해 그림자, 이루어지는 그림자, 그다음에 주변 상황 플래시 터트리고 이렇게 모든 악조건 속에서 성주를 갖다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거죠. 예. 그만큼 다양성을 좀 예상을 하고 해보신 거네요. 그럼요. 실제 제가 로봇 대회를 진행하다 보면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는 좀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요청드릴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 저희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네. 저도 얘기를 안 하니까 너무 편하네요. 네. 사진 마음대로 찍으셔도 됩니다. 휴보는 모델이니까요. 자, 또 자세를 또 바꾸죠. 네. 이제 올라갈 거예요. 우리 휴보는 덩치는 크지만 어린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 계단을 걸어가기 위한 위치는 자기가 스스로 다 스스로 다 잡는 겁니다. 어디가 제일 좋은지 잡고, 그 다음에 첫 발자국도 잘 이제 연구해서, 네. 지금 저 경사가 있는 곳에 첫 발을 내리게 될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예, 괜찮죠? 예. 이제 보시면 알 겁니다. 자, 어떻게 작동할 거냐면 이렇게 작동할 겁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라이다로 해서 상황을 인식한 다음에 첫 발자국을 저희가 좋은 위치로 가고, 네. 한 번 스캔하고 한 발자국, 한 번 스캔하고 한 발자국 조심스럽게 갑니다. 이게 네. 안전 에이드이기 때문에 한 번 스캔하고 한 발자국. 지금 스캔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발딱 상황을 보는 겁니다. 왜 얘가 뒤로 걷냐면 이쪽으로 걸을 경우에 무릎이 시야를 가려서 바닥이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시야를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자세한 겁니다. 지금 현재 저 센서는 카메라는 사람의 눈의 형태와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이 정확한 위치까지 발대놓고 이제부터 이제 시작할 겁니다. 지금 이 위치가 내가 스스로 걷기 편하겠다라는 이건 제일 초기 위치로 한 거죠. 뭐 사람 같은 건 크게 올라가겠지만 아직은 네. 로봇은 아주 신중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IRC 한 10년 정도 진행해왔지만 이런 경사를 겪는 로봇은 또 처음 보거든요. 자, 한 다리 올라갔죠. 경사가 약 한 15도에서 15도에 이게 20도. 그정도 됩니다. 오. 경사를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발까지 내딛었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다음 장애물은 다시 한번 스캔을 하고. 그냥 또 스캔하고, 그 다음에 다리가 약간 휘청휘청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사람 맞춰 중심 잡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도 한 발을 들고 있으면 예. 흔들리거든요. 예. 다시 한번 두 번째 발을 내딛기 위해서 스캔을 합니다. 이걸 내딛기 위해서는 이 짚을 고도 측정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다리가 이 장애물에 걸리는지 예. 그다음에 또 내가 잘못해서 다른 걸 치지 않는지 이런 모든 걸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안 해서 합니다. 근데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사람의 발목과 정말 흡사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저 로봇의 발목을 해당하는 부분이. 경사가 꽤 높은데 괜찮을까요? 예, 마지막 경사는 거꾸로 된 경사죠. 휴보를 좀 믿어드리겠죠? 예, 믿어보십시오. 마지막 경사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와. 마지막 거는 거의 여기 3cm인데요. 굉장히 높아요, 여기는. 예. 지금 모든 걸 안전하게 다 잘 넘어왔습니다. 마지막 장애물 마지막 부분만 통과하면 되겠습니다. 참 이 놀라운 게 사람의 발목과 흡사한 형태로 자유자재로 움직이네요. 그렇죠. 경사각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균형을 잡아내면서
여러분들 무사히 찍지 않으면 박수 한번 쳐줄래요? 통과했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이렇게 수상하게 대단했습니다.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 높이가 이게 28cm가 되는 굉장히 가파른 층계입니다. 이게 층계 중에서도 네. 이 작업용 층계라고 해서 네. 굉장히 경사가 높은 45도 경사 층계입니다. 네, 실제 공사 현장이라든지 많이 예, 볼 수 많이 있죠. 있죠. 그래서 예. 폭이 좁고 높이가 높은 그 공사용 인더스트리 스탠다드라고 말하는 그게 편한 층계가 아니고 굉장히 가파른 층계이고 네. 층계 하나의 단수가 높습니다, 굉장히. 그러면 저 계단을 모두 올라가야지만 이제 최종 작업까지 끝나는 거죠. 이 거대한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균형을 잡아내고 장애물을 넘나들고 작업을 수행한다라는 게 야, 진짜 제가 ILC를 10년 전에도 진행을 하고 지금도 10년 동안 진행해 오지만 그 전에는 상상도 못했었어요. 진짜 잘 버텨준다, 이거. 예. 로봇이.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자, 여기서도 이제 신중하게 이제 올라갈 텐데 네. 이것도 역시 이 상황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일일이 라이다를 측정해 가면서 네. 다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게 로봇은 다 처음 접하는 환경이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면 실제 문제들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알려지지 않은 거죠. 이름이 나왔다. 아빠, 엄마 힘들어. 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스캔을 스캔을 통해서 해서 뭐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장애물을 넘어가려면 일단 그렇죠. 보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걸 사람이 이제 빨리빨리 판단하는데 네. 로봇이 좀 시간이 걸리고 이제 하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그래도 또 그것도 점차 시간이 줄어들겠죠. 아, 그럼요. 지금도 지금 하는 게 이 바닥에 경사를 구하고 네. 간섭을 계산하고 하는 건 다 실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좀 갑갑해 보이지만 로봇이 여기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안에 컴퓨터는 굉장히 바쁘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두뇌가 엄청 빨리 돌아가는 거죠. 제가 오히려 움직일 때는 컴퓨터 별게 한 게 없어요.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안에서 굉장히 뭐가 바쁘다. 그렇죠. 지금 뭐 생각할 거리가 많다는 물론 좀 거죠. 느려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머릿속에서는 굉장한 연산이 지금 작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좀 고민하다가 더 좋은 자기자기 바꾼 겁니다. 왜냐면 다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제 한번 되면 시간이 올라갈 겁니다. 준비가 되면. 그리고 이제 이 로봇은 다 한 번의 실수로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렇죠. 모든 과정을 자기 입장에서 가장 신중한 방법이죠. 꼭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가장 신중하게. 좀 더 자리를 좀더 자기에서 이제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안정적인 네, 자세가 안 됐다라고 판단한 거죠. 예. 그래서 그냥 가도 성공하겠지만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보는 겁니다. 앞으로 갈 때 다리가 걸릴지, 네. 여기 지금 그 다음 스텝까지 예. 하시겠구나 합니다. 신중하게 지금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이제 다시 한번 자세를 잡았고 자세를 잡은 그곳에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제 계산을 올라갈 겁니다. 하게 됩니다. 스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아, 그럼요. 지금 현재 그 비전이 정말 스캔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보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도 눈을 감고 어딘가 이동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왜 집안에서도 눈을 감고 화장실 가라 그러면 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매일 지내던 집에서도. 지금 아마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네. 경험상 그렇습니다. 지금 이 층계 높이는 예를 들면 25cm에서 27cm 거라고 대충 알고 있는데 네. 측정된 데이터도 고민을 벗어나면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로봇가 내가 원래 생각했던 값이 맞는지 측정한 값이 맞는지 그럴 경우엔 재측정하고 재계산하고 이런 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한번 오퍼레이션 룸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잠깐 제가 가서 직접 중계를 한번 들어보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들은 것도 재밌으니까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제 계산을 통해서 이 로봇이 움직여야 되는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들어가 지금 이제 올라가는 모양인데 아까 어떤 상황인지 예. 디레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예, 여기 지금 무대에 조명이 되게 불필요하게 많아서요. 마치 태양의 노이즈처럼 인식을 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로봇이 스스로 제대로 측정을 했습니다. 조명이 다 여러 점이 비치면서 반짝반짝해갖고 라이다가 좀 혼선이 있었다고 근데 결국 픽업을 했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게요. 한 번 시작하니까 왜 이렇게 빨라요? 왜냐 한꺼번에 다 측정하거든요. 전부를 한 번에 다 측정을 하는군요. 마지막 스텝 한꺼번에 올라갑니다. 네, 마지막 계단까지 올라가면 작업을 완료하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리가 올라가면 이게 2kg 정도 감사합니다. 바로 전 세계 자르파 챌린지에서 우승한 휴고 로봇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휴고
로봇에게 큰 박수! 네. 이제 저는 제가 이 로봇 대회를 10년 동안 계속 진행해 왔었거든요. 이게 10주년을 맞이했었고. 근데